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 이제 2월 첫 거래일 오늘 새로운 그림을 이제 새 도화지에다가 쓰게 되는데 일단 첫날부터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만 해도 미국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얘기가 나왔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GDP 부진으로 윈도우 드레싱보다는 지금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고 1월 수익률을 좀 안 좋게 보이도록 일부러 만들자. 그래야 이제 2월 달에 좋은 기회가 와서 주식을 사면 그때 효과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의 이제 리액션이 나왔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1월 마지막 거래일을 1949포인트에서 코스피 기준 마감을 했는데, 거의 뭐 그 정도면 금요일장으로는 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워낙 큰 폭으로 1월 마지막 거래일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좀 주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마켓워치에서는 1월 마지막 증시 마지막 거래일 윈도우 드레싱보다는 현금 확보였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가들 대부분이 이제 연초,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성적이 뭐 자신의 연봉이나 아니면 향후 뭐 이직을 고려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1월에 괜히 수익률 부풀려 놨다가 2월에 망하는 것보다는 1월에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변수도 있고 했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말고 1월 성적은 부진한 대로 냅둬 버리고, 그런 만큼 2월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수익률을 좀 올리면 대비 효과가 더 크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리액션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 증시 격언에 as January go 뭐 더 rest of year 뭐 goe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월이 가는 대로 한 해가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건데요. 뭐 1월 효과라는 말은 일단 올해 미국 증시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이스 뉴욕 증권거래소 플로어 디렉터 중에 한 명이 요 1월 증시 부진은 뭔가 예감이 안 좋다라고, 듣는 사람도 예감이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여기 통계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냥 예감뿐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의 통계를 살펴봤는데, 올해의 경우는 1월달 S&P 500 지수 기준으로 성적이 마이너스 3.1%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해처럼 지난 3년 동안 증시가 연율로 플러스를 기록한 다음 해 1월 증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예는 올해 포함해서 딱 8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해 포함해서 8번이니까 올해를 빼고면 7개잖아요. 이럴 경우 지난 7번의 사례는 연율 마이너스 14.8%를 기록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저렇고,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해가지고 3년 연속 플러스 갔다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해의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14.8%라는데, 어쨌든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대외 이슈에 따라서 널뛰기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크게 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저렇게 1월 증시 하락은 이게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뭐 금리 인상서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현재 올해 증시를 앞두고 있죠. 별로고 있죠. 일단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매도 우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분기 GDP 속보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요. 속보치, 수정치, 그다음에 최종치 이렇게 나오는데, 4분기 미국의 GDP가 2.6%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3%대를 기대했던 시장 예상보다 못 미쳤고요. 그다음에 전분기, 3분기에 5%에는 역시 절반가량밖에 안 됐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결국 중국의 대미 수출하고 연결되고,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GDP나 수출입이나 소비나 이런 거하고 연동된다고 봤을 때, GDP가 저렇게 E자가 앞에 붙었다는 거는 좀 어떤 전시효과 차원에서도 좀 불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이번에 개인 소비가 4.3% 플러스를 기록해가지고 거의 최근 한 2, 3년 내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제 이건 당연히 유가 하락의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이런 거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의 GDP 중에서 4분기가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들어있으니까 개인 소비가 좋을 거라고 해도 4.0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깎아먹은 거는 바로 정부 공공지출이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가지고 내 임기 안에 부채 정리할 거 다 하고 공화당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뭐 부자 증세도 하고 뭐 이러겠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출을 저렇게 팍 줄여버린 것도 어쨌든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꼽은 이번 GDP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바로 이제 이 수출과 수입의 갭 이게 이제 너무 컸다는 거고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4.5%, 수입 마이너스 0.9%였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수출 플러스 2.8%에 불과, 수입은 플러스 8.9%를 기록해서 요거는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액은 조금 감쇄되고 수입액은 부풀려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달러 강세, 뭐 슈퍼 달러 이런 얘기 계속 뭐 지난해부터 나왔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실물 경제하고 미국의 이 직접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외신들에서도 이런 이 달러 강세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면은 이번 GDP 실망은 전적으로 달러 강세 탓이다. 무역 수지를 블레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그동안 너무 뭐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달러 가치가 뭐 하락하고 이런 세월을 겪었지만 이제는 달러 강세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것도 너무 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GDP 그리고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연준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CNN머니 보면서 마무리 GDP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이번 GDP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다.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2.6%면 그렇게 실망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난 3분기에 플러스 5.0이 나온 게 그게 미친 거죠. 미국이라는 그런 정말 이 완숙 단계에 이르는 그런 이 어떤 경제 선진국이 어떻게 막 브라질도 아니고 플러스 5%가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잘못됐던 거지만 어쨌든 지난해 이제 1, 2, 3, 4분기 통틀어 가지고 4분기는 이제 속보치니까 잠정적으로 작년 연간 미 경제 성장률이 2.4%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2에서 2.5%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어쨌든 회의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에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마이너스 2.1로 너무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저효과를 등에 업고 2분기에 갑자기 4.6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켰는데 기저효과도 다 떨어질 때쯤 됐다라고 했던 3분기에 5%를 찍고 4분기에 2.6%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뛰어오른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최소한 한 4%대 아니면 3자라도 붙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앞에 2자가 붙은 게 어떤 헤드라인의 실망을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금요일 날 뭐 호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일단 유가가 뭐 반등을 했지만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물론 상품 시장도 당연히 경기 민감 자산 클래스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유가 반등은 하도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가의 지금 정도 국제 유가 수준이면 이 정도면 안전자산 선으로 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유가의 이제 저가 매수세 원유에 들어갔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호재 중에 하나였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속보치, 최종치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나오는데요. 일단 1월달 결과가 98.1 나와가지고 속보치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그래도 전월보다는 또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줘서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거의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복귀를 했다고 보는데 아무리 뭐 저유가에 따른 뭐 일시적 영향이니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해도 이거는 1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에 유가 하락분만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내지는 소비세 인하 효과로 일시적으로 돈을 좀 썼을 수는 있지만 그게 1월까지 이렇게 유지된 거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지나고 나서도 이제 2월 달에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계약철 애들 학용품도 사야 되고 뭐 그다음에 대학 가는 애들 집도 얻어주고 가구도 사고 뭐 이사를 가면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절 있고 이렇게 줄줄이 소비 시즌의 어떤 대목은 연말이라고 했을 때 소목, 중목 이런 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남유럽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는 이 뭐 그렉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치프라스가 독일 그리고 ECB하고 한번 크게 한판 붙을 것으로 지금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바로 그 확산 효과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보시겠습니다. 언론 이름도 일단 굉장히 도발적이죠. 남유럽의 봄이 이게 그리스 다음은 스페인으로 간다. 이 그리스에서 일단 그 안티 그 개혁, 예? 반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 자금은 받은 건 좋은데 너무 혹독하게 무슨 사채업자처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에서 구제 자금을 준다고 하고 지금 막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그리스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지금 가서 번지고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은 반개혁 그 좌파 정당이 주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가 행진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도 그리스처럼 뭐 바지 저고리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따질 건 따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 구제자금 받은 게 우리 탓도 아니고 유로라는 그 시스템 때문이면은 우리도 그리스처럼 저항하자. 이상한 저항 정신이 이런 남유럽의 봄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페인까지 만약에 저렇게 어떤 좌파 정당의 이런 물결이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리스 설명하면서 자꾸 좌파란 얘기하니까 좀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영어로 레프티스트.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좌파라는 걸 뭐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온 지표 중에 중국의 PMI 공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HSBC PMI하고 중국의 오피셜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오피셜이고요. 중국 통계청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1월 PMI가 49.8 나와가지고 50배 턱걸이를 할 것이라고 봤던, 그리고 그 전달보다 상당히 부진했는데, 수치로는 예상보다는 0.4%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PMI가 갖는 50선의 의미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냐 수축 국면이냐 이거에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거의 이제 26개월 만에 처음 50선을 깨고 공식 수축 영역에 이제 국면에 돌입을 했다. 이건데요. 근데 이 PMI라는 게 생각보다 과학적이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되게 과학적인 줄 알지만, 그냥 설문을 통해서 물어봐가지고 앞으로 좋을 거 같냐 나쁠 거 같냐 해서 나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게 이제 50 절반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리액션은 신화통신으로 바로 갈게요. 중국의 이제 생산 제조업 경기가 28개월의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월 1일 날 신정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중국도 이제 조금씩 서구화되다 보니까 1월 1일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계절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아니다, 이거 올해 첫 PMI가 저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뭔가 둔화 시그널이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 결론은 이런 정초부터 재수 없는 지표 부진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표 두 개만 볼게요. 먼저 10년물 국채금리로 바로 가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의 GDP, 그리고 그 중에서 달러 강세가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거. 미국의 국채금리는 6% 하락하면서 1.64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보면은요, 이렇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코스피 외국인 매수 매도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요. MSCI 한국 지수 보니까 2%가 넘게 빠지면서 55선까지 지금 호퇴를 했습니다. 오늘 2월 첫날부터 2월 첫날 이제 오늘 우리 증시의 문을 열었을 때 상당히 차가운 바람을 한번 맞이해야 될 것으로 일단 이 각오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본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조금 여유 있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2월 첫날 개장은 조금 추위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 월요일 순서.